Hey everyone, welcome. Today we are gonna tackle a line from 편입 영어, which is University Transfer Exam English passage and break it down line by line. We'll be looking at all the good stuff. For example, grammar, vocab, and what the writer is really trying to say. Okay, just heads up. This is gonna be a deep dive, so it might take a while. But hey, stay with me, and we'll get through it together. Okay.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편입 영어의 지문 을 독해 읽는 방식에 대한 학습을 강의로 올렸습니다. 이 읽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 한 줄에 담겨 있는 뭐 문법적인 요소, vocabulary, 그리고 이제 논리 전개와 관련된 상황들. 특히 이 vocabulary는 이 어휘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어휘에 담겨 있는 그 선정의 어떤 그런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최대한 밀착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의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입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노베이스나 또는 혼자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은 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길 수 있습니다. 너무 잘게 쪼개서 뭔가 내용들이 좀 어떤 것 경우에는 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쇼츠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그 반역적인 그런 영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마음 준비를 하시고 영상을 봐주십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if the great powers can, 그다음에 for the time being avoid major war among themselves by nuclear deterrence, then the likeliest explosive situations will occur in areas not of vital interest to them 까지 해서 이렇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능부터 시작이 돼서요. 탭스, 편입영어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그 문장을 읽으실 때 이 close,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주절과 종속절이 상호 만들어내는 이 논리적인 연관성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의 기능, 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전개에서의 역할에 대한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독해를 편안하게 하실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절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해놓은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갈 때 여기서 강조 다시 한번 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절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if절은 요거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접속사가 이끄는 절은 요거는 이제 종속절이 되는 거죠. 종속절. 자, 그래서 여기가 종속절이고요. then 이하부터 여기가 이제 주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절이 되고. 그래서 이 주절과 종속절이 서로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자, the great powers 주어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can, 그 다음에 컴마 놓고 for the time being 이 삽입구가 들어와 있어요. avoid 원형 들어왔고 major 이렇게 왔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 구조에서는 일단 보셔야 될 게 if절 들어와 있죠. if절. 그래서
가정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네, can 왔으니까 뭐를 할 수 있느니까 피하는 거죠. 뭐를 피하는 거냐 했더니 major, 이제 전면전인 거죠. among themselves는 당연히 great powers. 이 제기대명사는 이제 주어와 일치한 그런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great powers들 사이에서 어떤 전면전을 피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뭘로? 이거는 이제 수단, by 수단이죠. nuclear deterrence로 핵 억제로 그렇게 피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for the time be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그 여러분들이 부사의 기본 기능을 알고 계시면은 요거 이제 좀 쫓아가기가 쉬운데, 문법적으로는 부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죠. 뭐 보통 네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이제 뭐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저는 이제 거기에 전치사 구를 같이 잡아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격가지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거 잡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그 부사의 기능 중에 문장 전체 수식의 기능이 있는 건데, 이 삽입구 전치사 구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여기 for the time being이라는 게 현재로서는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뭐를 생각하셔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단어나 구가 가지고 있는 함의와 중의의 뜻을 요거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 따라가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아니면은 내용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이제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제는 뭡니까? 현재로서는 그랬으니까 이거는 한시적이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한시적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근데 현재로는 이제 이 한시성을 유지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은 nuclear deterrence죠. 핵 억제력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적으로 then이 들어오면서 뭐 다음이냐. 이제 이 then은 뭐 조금 그 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 함의와 중의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대는 시간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후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컨디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는 만약 뭐뭐라면 이 if절하고 호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논리적인 결론.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logical conclusio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강조의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contextual emphasis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흐름을 자연히 연결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for the time being 하고 묶어본다면은 then의 의미가 시간 순서가 될 수도 있고, if절하고 묶는다면은 뭐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조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편입이나 수능이나 뭐 탭스는 특성이 뭐냐면은 주로 그 논문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논문글 또는 어떤 기사글들.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글로 이제 밥벌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쓰겠죠. 그러니까 잘 쓴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된 하나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여러 if라는 이 상황을 받아낼 수도 있고, for the time이라는 시간 순서를 받아내는 것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역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그 잡아주는 중심의 어떤 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단어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입장에서 노베이스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하여튼 글 읽는 게 아직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신경을 쓰면서 가려면은
네, 이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 그 노베이스나 아니면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거를 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언제 저런 수준에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와 이거 정말 어려워서 못해야겠다 뭐 이런 좌절감을 느끼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런 식의 이제 호흡을 하고 있다, 호응을 하고 있다. 네,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못 하신다고 뭐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지금 배우시는 입장이시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호응 관계에 대한 것들을 알고 가시면 되고요. Then 그 다음에 더 like least. 예, like least는 이거는 이제 최상급으로 들어왔는데 likely의 최상급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역시 앞에 내용하고 단단히 묶어주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explosive situations 네,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어디에서 지역입니다. 지역. 어떤 지역이냐 그랬더니 not of vital interest to them. them이 가리키는 거는 역시 great power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이 대명사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어는 언어의 특성 자체가 대명사를 그렇게 뭐 많이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의 기능이 영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그 예전 같으면 쓰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대명사라는 이 그 품사 자체가 한국어에는 원래 그렇게 뭐 없었다. 그리고 보셔도 이제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영어하고 이렇게 워낙 이제 언어가 뒤섞여서 많이 이제 섞이면서 지금은 대명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뭐 돌려 얘기를 하자면은 과거에는 이제 없었다. 과거에는 사실 대명사의 어떤 그런 활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면 이 독해를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가라는 이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니까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특정 대상이 누군지 이걸 이제 특정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꼭 저는 이제 달으라 그럽니다. 이 주석을 달아서 가리키는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를 확실히 하고 가는 그런 이제 해석을 습관을 이제 좀 기르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가장 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가장 그 explosive situation 어떤 폭발성이 강한 그런 이제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like list, like list가 이게 지금 그 앞 문장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nuclear deterrence가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like list가 받아주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으면은 근거리에서 느낄 수 있으면은 당연히 퍼펙트한 독해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기 위한 안내를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당장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단어들의 어떤 그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시는 차원에서 이 영상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explosive situations 이렇게 돼가지고 이 폭발적 상황이라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explosive를 썼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의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누클리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공이 좀 떨어지는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explosive situations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그렇죠. 핵폭탄이 터진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드, 분위기상으로 이 explosive라는 단어 선정을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뭔가 합이 맞는, 네, 감각적인 느낌적으로 합이 맞는, 그래서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explosive situation은 실제로 핵폭탄이 터진 게 아니고, 네, 폭발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통제 불능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이라는 거는 이제 댐은,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명사 중요하죠. 네, 이 특정하는 명사가 누구냐 그랬을 때 강대국들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예, 본인들의 어떤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그러한 이 explosive situation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 explosive situations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러니까 interest가 들어왔으니까 무슨 이익이냐. 예. 그래서 이 한 단어에 굉장히 중첩된 상황들을 여기 지금 이제 그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레스트적 요소는 뭐 직관적으로는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나 금융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사회 혼란, 폭동, 반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뭐 격변하는 상황, 위험한 갈등, 네, 불안정한 정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장을 딱 읽은 이 단어를 접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explosive situation과 관련해 가지고, 예, 그래서 interest니까 이거는 이제 강대국들의,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거냐, 정치적인 거냐, 사회적인 거냐,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을 떠올리실 수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굉장히 이 아주 다면적인, 네, 아주 유연한 글읽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자의 의도를 아주 밀착해서 쫓아가는, 네, 그런 글읽기가 가능해진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강대국들이 피할 수가 있어요. 전면전을 갖다가 그들 사이에서 뭘로? 네, by nuclear deterrence로, 예, 핵 억제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네, explosive situation, 폭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들에게는, 네, 핵심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면 이제 그런 얘기고,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통해서 서로를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 강대국들이 아닌, 네,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갈등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강대국들 얘기를 하다가서는 왜, 예, areas not of vital interest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그 유크레인, 네, 우크라이나 하고의 이제 전쟁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는 강대국에 해당이 되고, 예, 우크라이나는 주변 지역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쳤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친 이유가 뭐냐면 인터레스트가 관련돼 있었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나토가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의 영향력이 바로 목 밑에까지 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핵심 관통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유형이 되었든 인트레스트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이익적인 측면이 여하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속사정은 각자 내세우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뭐 그거는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러한 이익 관계가 얽혀가지고 발생한 문제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강대국이 지금 주변국을 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통제 불능의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그 중동에서의 전쟁도 그렇고, 네, 중동 지역의 전쟁 또는 뭐 또 어떻게 되었죠? 지금 북한에서 이제 유크레인에 군사 파견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북한도 거기에 어떤 그 관련이 되어버리고 또 한국에서도 남한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현재 시점에서는 어, 정권이 지금 흔들리면서 중단되기는 했지만 뭐 남한에서 또 유크레인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상황들이 계속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interest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vital이냐 non-vital이냐 뭐에 따라 가지고 뭐 상황들은 이제 조금 전개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이제 이권 문제로 인한 상황들이 뭐 여러 변수를 안고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첫 문장에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for the time being, then, then이 if하고 묶일 수도 있고 for the time being하고 묶여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 then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할, 이 기능적인 측면, 그거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explosive situation이라서 explosive를 쓴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연결성, likeliest도 이것도 이게 지금 아주 끈끈하게 끈적이처럼 이 if절과 이 주절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할, 기능, 의미, 중의, 함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소화를 해낼 수 있다면, 감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편입영어 독해에서는 여러분이 생존자가 될 수, 상위 1% 영어 포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문장이 좀 단어들을 잘 비벼낸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커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